사치성 재산이었죠. 사치성 재산이 5가지에서 별장이 있고 골프장, 고급 오락장, 고급 주택, 고급 선박입니다. 여러 가지 5가지에서 별장을 공부를 했고, 골프장인데 골프장은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돼요. 골프장은 반드시 해원제입니다. 그리고 골프장은 2가지로 해원제가 있고 대중골프장이 있고, 대중골프장은 사치성 재산이 아니다. 알았죠? 해원제 골프장이고, 해원제 골프장이 사치성 재산이고, 해원제 골프장을 신설, 증설을 할 때만 중과세가 돼. 알았습니까? 여기도 신설, 증설만 중과세. 그래서 그래도 이해가 안 간 사람은 승계취득은 아니다. 승계취득은 중과세 아닙니다. 그래서 해원제 골프장을 새로 신설했을 때, 그리고 있는 해원제 골프장을 증설했을 때 중과세가 되고, 있는 해원제 골프장을 지금 현재 있는 기존에 있는 것을 승계취득하면은 취득세 중과세 아닙니다. 그래서 해원제 골프장에서 거기 2번 나와 있는 것은 그 정도만 아시면 되죠. 더 이상 특별한 것은 없고, 그리고 3번에 보게 되니까 고급 오락장 나와 있죠. 그래서 고급 오락장도 종류만, 고급 오락장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가 중과세 된다, 이렇게만 하시면 돼. 뭐 고급 오락장의 종류를 할 필요는 없고, 알았죠? 그래서 하고, 그 다음에 뒤로 넘겨서 보게 되면 152페이지 고급 오락장의 종류들 나와 있죠. 1번, 2번, 3번, 4번 이런 것들이 고급 오락장인데 종류는 참고적으로 보고, 그리고 아래 그 박스 아래 동그라미 2번에 보면 고급 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있으면 제목만 보시고, 예를 들어 4층 건물인데 4층만 고급 오락장이다, 1, 2, 3층은 아니고, 그러면 중과세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고급 오락장으로 사용된 부분만 중과세입니다. 그래서 그러기에 알면 끝난 거예요, 그냥. 그 다음에 3번에 토지의 경계가 불분명하면 바닥 면적이 몇 배까지 되겠습니까? 10배까지 하면 되고, 4번에 중과세에서 제외 그랬죠? 제외 밑줄을 긋고, 이런 경우는 중과세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거기에 보면 첫 번째 줄에 취득하는 30일 밑줄을 긋고 30일 내로, 가로에 보면 상속은 6개월 밑줄을 긋고, 이내 고급 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용도 변경 공사에 착공한 경우는 중과세를 하지 않는다. 됐습니까? 며칠 내로 해야 됩니까? 30일 내로 해야 된다 그랬죠. 상속받은 경우는 6개월 내로 하면 되고, 그 다음에 4번에 고급 선박 나와 있죠. 고급 선박은 제목만 보고 내용 볼 필요 없고, 그리고 5번에 고급 주택 나와 있죠. 고급 주택은 주택입니다. 2번에 보면 고급 주택이 요건 나와 있죠. 기역부터 미음까지 그 중에 하나에 해당되면 고급 주택이 된다. 그래서 기역부터 미음은 참고적으로 보고 뒤로 넘겨서 박스를 보고 공부를 하시면 돼. 거기가 단독주택이 5가지 나와 있죠. 공동주택은 1가지죠. 단독주택 1번이 건물이, 1번이 건축물, 2번은 토지. 알았습니까? 1번이 건물이 먼저 나오고 2번에 대지 토지가 나오고. 왜 1번에 건물이 먼저 나옵니까? 건물이 왜 먼저 나와? 위에 있으니까. 이걸 몇 번을 알려줘야 할란가? 여러분들 쓸데없는 공부를 하니까 고생을 많이 한다. 또 그림을 그려야 돼. 땅이 아래에 있고 건물이 위에 있고. 알았죠? 땅이 아래에 있고 건물이 위에 있고. 알았습니까? 뭔 공부를 한지 지금. 그리고 1번이 건물이고 2번이 토지고. 알았죠? 그리고 1번이니까 1이니까 100평이고, 2번은
2번이니까 200평이고 그래. 알았습니까? 시험 문제에서 1번 몇 평이냐 이렇게 물어봐도 모르면 사람이 아닌 것으로 봐야 된다. 힌트를 줘요. 힌트를. 요 몇 평, 1이 몇 평이냐고. 100평. 2는 200평. 그래서 평을 제곱미터로 환산할 줄 알죠? 그러게 공부를 하시면 돼. 그리고 1번 100평, 2번 200평. 그리고 1번, 2번이 공통적으로 건물가의 9천만 원 초과 똑같고 주택의 시가 표준액이 6억을 초과하고 그러게 돼. 좀 차이가 있는 것이 뭐냐면 6억입니다. 6억. 그리고 건물가액은 6이 아니라 6이 반대로 180도로 딱 하면은 9가 또 돼. 그러니까 6억을 잘 봐야 돼. 6억을. 두 개 다 잘 봐놓으면 두 개 다 왔다 갔다 하면 이상하게 되죠. 그러니까 왜 6억 원을 잘 봐야 되냐면 잘못하면 시험 문제 9억 원으로 나올 수 있어. 알았습니까? 거기를 9억 원으로 나오면 못 찾아낼 사람들이 지금 태반이에요. 지금도. 왜 그러냐면 양도소득세는 고가주택이 9억 원이야. 알았습니까? 항상 세법 시험 문제를 낸 사람은 세법을 잘 안 사람이 낸다 이 말이야. 아무렇게나 바꾸지 않아. 알았죠? 여러분들이 딱 혼동하기 좋은 걸로 딱 바꾸고 실수하기 좋은 걸로 딱딱 골라서 내.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어렵지 않고 아주 기본적인 문제로 딱 시험 문제를 제가 16문제를 출제해 갖고 함정을 전부 다 아주 쉬운 데다가 실수할 수 있는데 딱딱 내놓으면 절반 맞기가 어려워. 알았습니까? 여러분들의 심리를 알아서 낸다. 그러니까 바꾸면은 그런 데를 바꿔. 그래서 올해 그렇게 바꿀지 않는지 모르니까 잘 봐두라고. 알았죠? 그래서 고급주택, 지방세에서는 고급주택이라고 그러고 국세는 고가주택이라고 그래. 그래서 고가주택은 9억 원이고 고급주택 기준은 6억 원이고 그러게 알아두면 절대 혼동이 안 된다. 알았죠? 그러고 건물가에 나오면은 9억이라고 해보지 말고 6을 바꿔서 9천만 원이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고 그리고 눈치로 건물가액이니까 9천만 원이고 주택이니까 6억 원이고 그래. 6억이 큽니까? 9천만 원이 큽니까? 6억이 크지요. 그러니까 거기 6억 원은 토지건물 합해진 것이고 그리고 9천만 원은 건물의 시가 표준액만 이야기해요. 건물가액만. 알았죠? 그래서 1번, 2번 이제 구분할 줄 알았죠? 그런 식으로 간단히 이해만 하면 돼. 알았습니까? 여기다 목숨을 걸고 그럴 필요는 없다. 시험 문제 자주 나오지 않아. 혹시 나오면 그렇게 구분을 해야 되니까 1번, 2번 그리고 3, 4, 5를 묶어서 보시면 돼. 단독주택이가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수영장이죠. 세 가지 중 하나 있으면 고급주택이 된다. 그런데 첫 번째 나와 있는 엘리베이터는 엘리베이터가 있고 시가 표준액 6억을 초과해야 돼. 그런데 5번, 4번, 5번 차이가 뭐입니까? 거기는 시설만 있으면 돼. 시설을 볼 때 꼭 그걸 봐야 되네. 엘리베이터는 6억을 초과해야 된다. 그러니까 엘리베이터가 있고 6억을 초과하지 않으면 고가주택 아닙니다. 고급주택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에스컬레이터나 수영장은 시설만 있으면 돼. 6억이 안 되더라도. 그렇죠? 그리고 공동주택은 전용면적으로 항상 공용면적을 제외하니까 전용면적이죠. 그러게 하고 245제곱미터 245제곱미터입니다. 그리고 복층형은 245보다 큰 274제곱미터고 그리고 6억을 초과해야 되고 알았죠? 기준. 그러니까 고급주택에서 공동주택은 건물가액만 따로 구분을 안 해. 절대 공동주택은. 단독주택은 건물가액을 따로 구분이 되고. 알았죠? 전체적으로 네 가지를 비교해서 봅니다. 그리고 3번에서 또 중과세에서 제외. 첫 번째 줄에 며칠 내로 30일 내로 가로 상속은 얼마 6개월 내로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 용도 변경 공사에 착공하면 중과세 안 한다겠죠. 그 3번은 고급 오락장이나 고급주택이나 똑같다 이 말이야. 알았습니까? 30일 내로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오면 60일 내로 바꾸면 잘 못 찾아.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30일 내입니다. 왜 60일 나오면 잘 혼동이 되냐면 취득세는 60일 내로 신고해야 되죠. 그 뒤에 가면 60일이 나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상태가 공부가 많이 안 된 상태예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게 혼동이 잘 안 돼.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 할수록 헷갈린다 그죠? 왜 그러냐면 지금 아까 6억도 지금 고가주택을 9억을 잘 몰라보니까 6억에도 하나도 안 어려워. 근데 양도소득세 공부다 9억도 대놓고 이제 9억 딱 외웠고 이걸 6억으로 오면 이제 헷갈린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헷갈리는 거예요. 여기도 30일 지금 이제 30일뿐이 안 나오니까 하나도 혼동이 안 됐죠. 근데 취득세 납기 60일 내로 해야 된다. 이런 것까지 나오면 2개 나오면 이거 60일로 바꿔놓으면 거의 못 찾아내. 그렇죠? 그러니까 유일하게 30일로 나온 것이 여기 해당되게 되니까 그 사치성 재산에서 중과세에서 제외되는 경우, 그 다음에 5번에 세율 적용 방법 나와 있죠. 지문으로 생각하고 지문 정리를 하셔야 돼. 1번에 보면 같은 물건에 대해서 둘 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는 그 중에서 높은 세율만 적용한다. 낮은 세율은 없습니다. 우리 세법에. 그러니까 하나 물건이 2개 이상이 해당된다. 그러면 그 중에서 높은 세율 하나만 적용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2번에 보면 공유물일 때,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는 2사람이 또는 3사람이 부동산을 취득했다. 그럼 세율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각각 적용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각각 지분대로 세율을 적용한다. 한꺼번에 적용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3번에 보면 또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5년 이내에다 밑줄을 긋고, 왜 5년이 나오냐면 제척기간이나 소멸시효가 5년이죠 기본이. 그래서 5년이 지나면 취득세를 더 이상 부과 징수를 할 수 없어. 일반적인 경우는. 그래서 5년 이내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하나에 해당된 경우는 추징한다 그랬죠. 중과세를 적용해서 추징한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공부했던 중과세가 3종류 있다고 했죠. 1번, 2번, 3번 그랬죠. 셋 중에 하나가 되면 각각의 중과세를 적용해서 추징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언제 했을 때 5년 내로 하면, 반대로 5년 지나면 중과세 없습니다. 5년 지나고 중과세 대상이 되거나 그러면 중과세가 없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뭐냐면 항상 부동산을 취득해서 취득세 내고 끝난 게 아니라 5년 동안 계속 지켜보고 있어. 5년 안에 중과세 대상이 됐다. 1번이나 2번, 3번이 됐다. 그러면 추징이에요, 추징. 5년이 지나면 어쩝니까? 중과세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아까 유상취득에서 4%로 냈다. 취득할 때. 그랬는데 이것이 5년 안에 그것이 중과세 대상이 됐다. 만약에 사치성 재산이 됐다. 12%가 돼버리죠. 그러면 추징한다는 말은 4% 냈죠. 그럼 얼마 더 내야 됩니까? 8%를 추가내야 된다. 추가 징수. 그래서 만약에 8%짜리면 4% 냈으니까 4% 더 내야 되고. 그래서 추징을 한다 이 말입니다. 3번. 그 다음에 4번에 보면은 고급주택, 별장, 골프장, 고급 오락장, 건축물을 증축, 개축, 개수의 밑줄을 긋고. 증축했죠. 증축했고 개축을 했고 개수를 했고. 그러니까 증축하면은 증축이나 개축이나 개수는 증가된 부분만 중과세를 한다 이 말이에요. 증축, 개축, 개수. 그리고 일반 건축물을 증축, 개축, 개수에 있죠. 그래갖고 거기도 증축, 개축, 개수에다 밑줄을 긋고, 고급주택, 고급 오락장이 된 경우는 그 증가되는 건축물의 가액 거기다 밑줄을 긋고, 증가되는 가액에 대한 것만 중과세를 한다 이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증축, 개축, 개수에서 사치성 재산이 되거나 그러면 그와 같이 중과세를 적용할 때 증가된 부분만 중과세를 한다. 알았죠? 그리고 5번 표준세율의 중과 기준세 100분의 200을 하반세율을 적용하는, 거기는 그냥 보고 중과세죠. 표준세율에다가
중과 기준세율이 100분의 200을 합한다. 2번이죠 아까? 2번 중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는 공장 신설 증설의 경우 사업용 과세물권 소유자와 공장을 신설 증설한 자가 다를 때는 뭔 말인지 알았죠? 사업용 과세물권 소유자, 토지건축물의 소유자와 공장을 신설 증설한 자가 다르다 이 말이야. 그러면 우리 부동산은 이렇게 다르면 뭐뿐이 없냐? 그러면 임차인이 무엇을 했다?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을 했다 이런 경우가 다르면 소유자가 하면은 다를 수가 없죠. 그래서 그와 같이 공장을 신설 증설한 자가 다를 때는 사업용 과세물권 소유자가 공장을 신설 증설한 것으로 본다. 거기다 밑줄을 긋고 뭔 말인지 알았죠? 여기에 보면 이와 같은 토지와 건축물이 있는데 여기다가 토지 건축물 소유자가 A고 공장을 임차인이 B가 되고 B가 공장을 신설을 했다 또는 증설을 했다. 중과세죠. 과밀 억제권역에서 했으면 중과세가 돼. 그럼 누구에게 중과세를 해야 되냐? A에게 중과세한다 이 말이에요. B가 했어도 누가 한 것으로 보겠다? A가 한 것으로 본다 이 말입니다. 5번. 왜 그러냐면 취득세는 토지건축물 취득이 되면 토지건축물 소유자에게 중과세를 해야 돼. 공장 임차인에게 취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 그래서 5번은 그런 거죠. 그 다음에 6번에 보게 되면 또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 밑줄을 긋고 5년 이내면 중과세 한다고 했죠. 5년 지나면 중과세 없습니다. 그래서 5년 이내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하는 과세다. 거기가 표준세율에다가 100분의 300을 했으니까 몇 번입니까? 지금 3번이죠. 3번. 3번 중과세 대상이 된 경우는 경우에는 중과세를 적용한 취득세를 추징한다. 언제니까? 5년 이내니까. 근데 6번을 따로 쓸 필요 없어. 전체가 다 좌우지간 중과세 대상이 세 가지라겠죠. 1번, 2번, 3번 세 가지다. 어떤 중과세가 되든 5년 이내면 중과세하고 5년 지나면 어쩝니까? 중과세 없다 그랬죠. 그래 여기까지 취득세 세율 했고 7절 비과세 나와 있죠. 비과세는 종류를 항상 안 보고 오는 걸 연습을 하셔야 돼. 1번에 보면 국가 등에 대한 취득, 가로 1번에 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 애국정부, 주한국제기구, 비과세 항상. 2번 상호주의,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취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외국정부는 과세한다. 상호주의죠. 우리 정부에 대해서 과세하는 나라는 우리도 과세를 하고 우리 정부에 비과세해 준 나라는 우리도 비과세를 하고 2번은 국가 등의 기속, 기부채납, 국가로 기속돼 결과적으로 국가가 취득이죠. 기부채납, 기부 되어 무상으로 준다 이 말이에요. 그냥 이런 조건의 취득은 취득세가 비과세. 1번에 보니까 국가, 지방자치단체, 조합에다가 기속되거나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사회 기반시설은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기부채납 조건으로 취득을 한 경우는 비과세를 해주겠다 그러죠. 그 다음에 2번에 보게 되면 취득세를 부과한다 나와 있죠. 그건 볼 필요 없고 3번 신탁재산의 취득 비과세. 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위탁자로부터 수탁자로 맡겼죠. 비과세. 1번을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신탁 개시를 해. 개시. 알았습니까? 신탁에서 맡긴 걸 신탁 개시. 2번 신탁이 종료 끝나고 수탁자로부터 이탁자로 왔죠. 이건 신탁 해지 그래. 해지. 알았죠? 그래서 되돌려 받았다. 이것도 비과세. 3번은 수탁자가 변경. 수탁자가 도중에 바꿔졌죠. 이것도 비과세를 해준다. 알았습니까? 읽을 때 그 말을 알아야 돼. 1번은 맡기고 비과세, 2번은 찾아오고 비과세, 3번에 맡은 수탁자가 바꾸어줘도 비과세. 그리고 4번에 보면
환매권 행사로 인한 취득 비과세 아까 했죠. 환매권 행사 나오면 이제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1번에 보면은 징발재산 정은 특별조치법, 2번 그런 법률 비과세. 다만 2번 환매 등기를 변경하는 부동산의 매매로 취득한 경우는 법률에 의한 그 경우가 아니죠. 이건 뭔만 과세, 등기에 대한 것만 과세, 취득은 없고. 알았죠? 그래서 2번은 특례, 세율 특례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5번 임시건축물 아까 했죠. 임시건축물은 1년을 초과하지 않으면 비과세, 1년을 초과하면 과세, 과세를 하되 취득과 등기 중에서 뭔만 과세? 취득만 과세, 등기는 안 하니까. 알았죠? 그리고 6번에 공동주택의 개수 고치고 수선한 경우 비과세, 대수선은 제외하고. 대수선은 비과세 안 됩니다. 그리고 1번에 보게 되니까 공동주택의 개수. 그럼 공동주택이 2번에서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얼마 이하가 돼야 된다? 9억 이하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여기는 또 9억이죠. 6억이 아니라. 그래서 그와 같이 해서 이런 경우 비과세가 되게 된다. 여기까지 비과세. 8절에 보면 부가징수 나와 있죠. 부가징수는 하나하나가 전부 지문이야. 1번에 납세지 제목만 보시고, 취득세 납세지는 항상 부동산 조세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냐 취득자 주소지냐 이걸 구분을 해야 돼. 부동산 소재지입니까? 취득자 주소지입니까? 부동산 소재지. 지방세는 부동산 소재지야. 알았습니까? 지방세는 부동산 소재지. 국세는 사람 주소지. 알았죠? 그러니까 지방세 취득세니까 부동산 소재지. 1번에 부동산 소재지, 2번은 차량은 돌아다니죠. 그러니까 등록지, 기계장비 등록지, 항공기 정치장 소재지, 선박 선저강 소재지, 임목은 임목 소재지, 광업권은 광구 소재지, 어업권은 어장 소재지, 회원권은 시설 소재지예요. 시설 소재지. 골프 회원권의 시설은 뭐입니까? 골프 회원권의 시설은 골프장 이용권이죠. 그러니까 골프장 소재지. 알았습니까? 그래서 회원권은 시설 소재지다. 시설 소재지. 알았죠? 그리고 2번 납세지가 분명하지 않다. 부동산 소재지로 해야 되는데 납세지가 분명하지 않다. 그러면 취득 물권 소재지로 해라. 물권 소재지입니다. 그리고 3번에 보면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 양시도에 걸쳐 있다. 취득세는 안분해야 돼. 안분. 그만 보시고, 1억의 연습 항상 양시도에 걸쳐 있다. 그러면 교재 순서대로 취득세는 어떻게 해야 되냐, 등록면허세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돼. 취득세는 안분입니다. 나누고 안분해야 돼. 안분. 그런데 등록면허세는 나누면 안 돼. 등기관청 소재지. 알았습니까? 등기관청 소재지. 등기소 있는 소재지가 된다. 그래서 그와 같이 알아두시고, 그리고 2번에 징수 방법. 항상 징수 그러면 신고 납부냐 보통 징수냐 이 말이야. 취득세는 신고 납부입니다. 그러면 신고 납부 그러면 언제까지 해야 되냐 이게 중요해요. 가로 1번 일반적인 경우는 취득한 날로부터 며칠 내로 60일 밑줄을 긋고, 여기가 뭐 60일도 30일 나오고 막 그러게 하니까 취득세 신고는 60일 내로 신고 납부를 해야 된다. 가로 나와 있죠. 찾았습니까? 158페이지. 그와 같이 토지거래 계약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완납한 경우, 그러니까 허가 안 받고 잔금을 치렀죠. 이러면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무효요. 무효. 허가 안 받으면 무효로 끝나. 허가 다시 받으면 유효지요. 조건부 유효. 그래서 불확정 유효 이렇게 이야기한 거 무효.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허가일을 취득일로 보고 허가일로부터 며칠 내로 신고해라. 60일 내로 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해만 하시면 돼. 알았습니까? 그러면 정상적으로 이해했는가 못했는가 보고 여기 보시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고 허가일이 6월 10일, 잔금 지급일이 6월 30일. 언제를 취득일로 봐야 됩니까? 6월 10일입니까? 6월 30일입니까? 6월 10일, 30일. 며칠? 아직도 공부를 막 외워보니까 6월 30일이에요. 6월 30일. 이해를 못 온 것 같아서 내가 물어본 거예요. 이해를 못 온 거예요. 여기 보면 또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겁먹으면 안 돼. 막 민법 시간에 나오고 어디서 나오고 하니까 그냥 토지거래 허가구역 나오면 허가 받고 거래해야 된다. 허가 안 받으면 거래할 수 없어. 알았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인데 허가 안 받으면 거래 못해 절대. 그러니까 그러면 허가 받고 거래하니까 정상거래예요. 허가 받고 잔금 치렀으니까. 그럴 때는 대금 청산일, 잔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봐서 이날을 취득일로 봐서 이날부터 60일 내로. 알았죠? 근데 반대로 대금 청산을 6월 10일 날 했고 허가를 6월 30일이면 6월 30일 날 허가를 이렇게 받았으면, 이러면 대금 청산은 무효죠. 허가 받아야 유효. 그러니까 허가일로부터 며칠 내로 해라. 60일 내로 해라 이런 이야기. 이해가죠? 이걸 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를 해야 돼.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정상적으로 허가받고 거래했으면은 정상거래. 이건 시험 문제 거의 나오지 않아. 알았습니까? 아니 정상적으로 그런 거 안 나온다고. 뭐가 나오냐? 항상 허가 받기 전에 무엇을 먼저? 대금을 먼저 청산했을 때. 그러면 먼 일로부터 허가일로부터 60일 내로 신고해라. 양도소득세에도 그게 나와.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허가받고 대금을 청산한 것은 안 나온다 이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공인중개사 공부를 조금만 한 사람도 그건 모르는 사람이 없어. 허가받고 대금을 청산하면 정상거래. 그럴 때는 우리 취득시기 그대로 대금 청산일이 취득일이 되고. 알았죠? 반대로. 그러니까 그걸 읽을 때 그 말은 절대 안 바꿔. 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했다. 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먼저 청산하니까 뭐가 빠릅니까? 대금 청산이 빠르고 허가가 늦고. 이럴 때는 언제부터 60일 내로? 허가일로부터 60일 내로. 알았죠? 그래서 그걸 이제 앞으로 그렇게 연습을 할 거다 이 말이에요. 언제부터 그러게 하냐면 7월부터. 알았죠? 그때가 문제 갖고 이제 계속 그걸 갖고 연습을 할 거니까. 그 다음에 2번에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 돌아가시고 상속받았다. 그러면 꼭 확인해야 될 것이 상속 개시일이 소가하는 달은 말일부터입니다. 상속 개시일로부터가 아니라 상속 개시일이 소가하는 달은 말일부터 6개월 내로.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 내로 해서 신고 납부를 해야 된다. 알았죠? 그리고 3번에 등기 등록을 하려는 경우, 등기 등록을 하려고 하면 이것도 대금 청산 전에 등기를 먼저 한 경우, 이런 아니 대금을 청산하고 60일 안에 먼저 등기를 하려는 경우요. 알았죠? 이럴 때는 등기 등록일을 취득일로 봐야 된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은 자 1번은 취득일로부터 며칠 내로 신고 납부를 해야 된다. 60일 내로 해야 된다. 취득하고 60일 안에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3번은 먼저 등기를 하려고 하면 언제까지 해야 된다. 등기하기
전까지, 이건 등기 전입니다. 등기 전까지 신고 납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등기를 하려고 하면은 등기 전까지. 또 이것도 시험 문제는 안 나오지만 60일 지나고 등기하려고 하면 언제까지? 60일 지나고 여기서 등기하려면 언제까지 신고 납부? 60일 내로 해야 돼. 알았습니까? 등기 60일 내로 해야 되는데 먼저 등기할 때만 등기하기 전까지 해야 된다. 알았죠? 정상적으로 60일 넘으면 60일 안에 해야 되죠. 60일 넘었는데 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 그럼 취득세는 60일 내로 신고 납부하셔야 돼. 그래서 그와 같이 해서 3번, 4번에 나와 있는 추가 신고 납부 나와 있죠. 추가 신고 잘 보시고, 추가 신고는 뭐냐면 정상적인 거 빼고 60일 내로 해라겠죠. 60일 내라고 했는데 추가 신고는 동그라미 1번에 보면은 비과세 면제 경감 밑줄을 긋고 취득을 했는데 비과세 면제 경감이 이렇게 됐다. 이런 경우에는 그랬는데 두 번째 줄에 추징 대상 다시 세금을 납부하게 됐다. 그랬을 때는 30일 이내에 밑줄을 긋고 60일 아닙니다. 30일 내로 신고 납부를 해야 된다. 이해를 하셔야 돼. 취득할 때는 뭐였는데? 비과세였는데, 비과세. 취득할 때는 비과세여서 세금 없죠? 그랬는데 다시 세금을 납부하게 됐다. 그럼 며칠 내로 해야 된다? 30일 내로 신고 납부해야 됩니다.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내로 해야 돼. 알았습니까? 그리고 2번도 중과세 대상이 된 경우, 취득할 때는 중과세가 아니었는데 다시 중과세 대상이 됐다. 그런 경우도 며칠 내로 신고 납부를 해야 된다? 30일 내로 신고 납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추가 신고는 여기 보면 추가 신고는 취득하고 취득세가 아니라 취득한 후에 나중에 비과세가 다시 납부하게 되거나 일반 과세가 중과세 대상이 된 경우는 며칠 내로 해야 된다? 30일 내로 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30일 내가 중요해요. 30일 내로. 그래서 추가 신고 나오면 내용 볼 필요 없어. 30일 내로 해야 된다. 알았죠? 그리고 5번에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된다. 됐죠? 뒤로 넘겨서 2번에 예외적으로 보통징수 나와 있죠. 그럼 여기는 취득세를 고지서 교부해서 징수가 돼. 왜 그럽니까? 신고 납부를 하지 않게 되니까. 그래서 또 우리 앞에서 했던 것 총론에서 전번 시간에 했죠.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된다겠죠. 그러면 신고 납부를 해야 된다. 신고 납부를 해야 된다. 신고 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입니까? 가산금입니까? 가산세지요. 세. 가산금이 아니라 요 숏 알았습니까? 그래서 가산세를 가산해서 고지서가 교부가 되는 보통징수가 돼. 그러니까 신고 납부 안 한 사람은 가산세를 가산한 것만큼 더해갖고 고지서가 나와 세금 많이 내야 되죠. 가산세만큼. 그래서 하고 가산세는 두 가지로 나눠진다겠죠. 가산세는 두 가지로 무엇으로? 보고요. 보고도 몰라 버려. 가산세는 신고에 대한 가산세, 납부에 대한 가산세. 공부를 알려준 대로 안 하니까 몰랍니다. 그래서 공부를 어떻게 하냐면 보고 오는 걸 연습을 잘해야 돼. 보고 오는 걸. 알았죠?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된 것도 있는데 그건 외워야 되지만 보고 오는 것을 어떻게 한가. 그래서 이해를 한다 이 말. 쭉 해가고 가산세 그러면 언제 가산세인가 보고, 그래서 가산세는 무엇으로 나눠지냐? 그러면 보고도 모르냐? 그러게 해야 돼. 신고에 대한 가산세, 납부에 대한 가산세.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또 세 가지로 나눠지죠. 여기가 세 가지로. 신고를 안 했다, 안 했다 알려줘, 무신고. 안 했다, 무신고. 적게 했다, 과소신고. 두 가지를 합해서 부당, 무신고, 과소신고해서 신고하는 사람 20%, 적게 신고한 사람 10%, 부정이니까 40%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납부는 1일 만분의 3이지요. 그래서 가산세
암기해야 됩니다. 끝났고 161페이지 중가산세 나와 있죠. 중가산세는 가산세가 무겁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중가산세 그래서 두 번째 줄에 100분의 80% 가산세 아주 높지요. 80% 가산세가 있게 되는데 그러면 어떤 경우에 80%가 되게 되냐. 1번 첫 번째 줄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매각 밑줄을 긋고 부동산 사고 취득세를 신고 안 하고 팔아버렸다. 그러면 80% 가산세가 가산이 된다. 찾았습니까? 그래서 중가산세 그러면 신고하지 않고 매각. 그래서 80%다. 그리고 2번에 거기가 중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80% 중가산세가 적용이 안 된 경우, 동그라미 1번 등기 등록이 필요로 하지 않는 과세물건, 등기 등록재산이 아닌 경우는 80%는 없다. 자, 부동산은 등기자산입니까? 아닙니까? 부동산은 등기자산이죠. 그래서 등기 등록자산이 아닌 것은 80% 가산세가 없다. 주식은 등기자산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런 것들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 중가산세가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가로 해용권은 제외 그랬죠. 해용권은 해당된다 이 말입니다. 자, 해용권은 등기입니까? 등기 등록입니까? 아닙니까? 해용권은 등기 등록 아닙니다. 그래도 중가산세가 적용된다 이런 뜻이에요. 원칙적으로 1번에서 등기 등록자산이 아닌 것은 중가산세 없다겠죠. 근데 해용권은 어쩐다? 등기자산이 아니지만 있다. 그리고 2번에 지목변경, 종류변경, 주식의 취득이 과점 주주야. 그러면 이런 것들이 지금 토지의 지목변경, 과점 주주는 어디서 배웠습니까? 취득세 처음에서 의제취득에서. 의제취득들은 중가산세가 해당이 안 된다. 차량의 종류 변경에 넣을 필요 없다겠죠. 항상 부동산만 그 중에서 나오게 되니까. 그래서 지목 변경이나 과점 주주는 중가산세가 해당이 안 된다. 그래서 그 중가산세 80% 암기하고 언제 신고를 하지 않고 매각한 경우, 중가산세가 적용 안 된 경우 두 가지 있죠.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연습을 하고, 그리고 3번에 나와 있는 장부등의 작성, 보존 관련 가산세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4번에 등기자료 통보도 하지 않고, 5번에 면세점 암기됐죠? 총론에서 취득세는 면세점입니다.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일 때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취득가액입니다.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일 때는 부과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6번에 부가세 나와 있죠. 부가세는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 거기를 교재를 보고 읽지 말으라겠죠. 거기는 그 취득세의 부가세를 부가세 중에서 취득세에 관련된 내용을 거기다 써놓은 거예요. 그냥 알았습니까? 그러면 취득세의 부가세가 뭐뭐 있냐 그러면 부가세를 그냥 외우라겠죠. 농어촌특별세 그리고 지방교육세. 시험 문제 나오면 부가세가 나오면 이렇게 써서 문제를 풀어야 돼. 알았습니까? 공부해 놓은 거 실수하면 안 되니까. 알았죠? 공인중개사 시험은 여러분들이 지금 정상적으로 공부한 사람은 실수만 안 하면 합격한다. 알았습니까? 실수도 몇 개 해도 돼. 근데 실수를 이제 과다하게 하면 떨어져. 알았죠? 그러니까 절대 몰라서 떨어진 사람 없어. 알고 있는데 자기가 시험장에 가서 실수를 한다 이 말. 아는 것을. 왜 그런지 알죠? 공부를 자기 마음대로 해보니까. 그래서 절대 문제 풀거나 공부할 때는 마음대로 하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법대로 문제 풀어야 되고 배운 대로 문제를 풀어야 되고. 알았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좀 건방지게 하면은 실수가 나와. 건방지게 하면 안 돼 절대. 그러니까 부가세금은 다 외운다고 덜렁덜렁 하다가 알고 틀려. 시험 문제 나오면 아까 세율도 어떻게 하냐면 딱 표 그려서 적용해서 딱 풀고. 알았죠? 애수가 외워놔갖고
다 박스도 그릴 줄 아는데 쉽다고 해갖고 거의 실수가 나온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나오면 부가세 무조건 나오면 이렇게 딱 해갖고 써서 해. 2차는 무조건 시간이 남습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그러게 알고 농어촌 특별세. 그래서 납부세고고 감면세고고 이렇게 써 빨리. 그러다 자꾸 쓰다 보면 납, 감 이렇게 쓰든가. 알았죠? 아니까. 그리고 취득세 몇 프로? 취득세를 2%로 이걸 정확히 쓰고 2%로 해갖고 10%. 인자 뭔 말인지 알겠죠? 취득세를 2%로 계산해가고 10%. 원래 취득세의 세율이 몇 프로인데 아까 두 개 더한 4%고 3%고 이렇게 되는데 농어촌 특별세를 계산할 때는 몇 프로로 해갖고 해라. 2%로 해갖고 이렇게 10% 해라 이런 뜻이야. 4%여도 2%로 해갖고. 알았죠?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그러죠? 종합부동산세는 전체 금액의 20% 이렇게 하고 감면세액의 취득세, 등록면허세, 소득세, 연엄의 20%, 지방교육세, 취득세, 취득세를 세율에서 몇 프로 빼고 2% 빼고 이 말이 뭔 말인지 알겠죠? 두 개 합원세율 4%에서 2% 빼고 농지 같은 경우는 몇 프로에서 두 개 합원이니까 3%였죠? 3%에서 2% 빼고 1%로 계산해야 돼. 농지 같은 경우 지방교육세를 계산하기 위해서. 그래서 취득세를 세율에서 2% 빼서 계산한 세금으로 하고 등록면허세, 재산세 연엄의 몇 프로? 20%를 해라. 근데 주택은 이러면 안 된다겠죠? 주택을 어떻게 취득했을 때만 아까 유상 거래로 취득했을 때는 세율이 1%고 2%고 3% 그랬죠? 6억 이하 9억 이하 9억 초과. 그러면 1%뿐이 안 되는데 2% 못 빼니까 여기서 빨리 힌트를 얻어서 여기는 연엄세율의 몇 프로 해가고 절반 100분의 50 해갖고 빼고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연엄의 몇 프로를 해라. 20%를 해라 이 말이야. 지방교육세만. 알았죠? 여기까지 항상 안 보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취득세의 부가세가 뭐뭐이냐 그러면 취득세 있는 거 찾아 쓰면 돼. 여기가 취득세 하나 있고 여기가 취득세 하나 두 개 있고 여기가 취득세 또 있고 주택을 따로 이렇게 하고 끝. 그리고 연엄을 보고 읽어주면 돼. 이제 보고 읽어. 취득세에 농어촌 특별세가 있다. 근데 구체적으로 취득세 세율을 몇 프로로 적용해서 2%로 적용해서 산출한 세액의 몇 프로 10%를 농어촌 특별세 1번 그렇게 읽어주면 되고 연엄 보고 읽으면 돼. 그냥 취득세를 감면받은 세금의 몇 프로 20% 읽어주면 되고 연엄 어떻게 읽습니까? 취득세를 세율에서 2% 빼서 산출한 세액의 20% 지방교육세. 근데 주택을 유상 거래로 취득한 경우는 세율에 연엄이 세율이죠. 세율의 100분의 50을 한 놈에 20%를 무엇으로 해라. 100분의 50으로 해갖고 계산한 세금의 20%를 지방교육세로 해라. 알았습니까? 지문으로 그게 나올 거야. 그러면 지금 취득세가 4개 나왔죠. 4개. 그래서 아닌 것 하나 틀린 것 또는 전체적으로 부가세 틀린 거 찾아라 이렇게 갖고 그러면 여러분 다 적어줘. 다 연엄도 적어주고 다 적어주고 그 중에서 틀린 거 찾기. 그러면 두 개를 완벽히 알면 틀린 거 찾아낼 수 있죠. 그러니까 교재에 나와 있는 1번의 농어촌 특별세 2개 나왔고 지방교육세 나와 있죠. 그건 지금 우리가 연엄을 읽은 걸 번호로 써놓은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교재는 참고로 하고 반드시 연습장에다가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못 외우면 안 됩니다. 부가세는 좀 힘들어도 외워야 돼. 그래서 이걸 못 외우면 여러 군데서 이게 문제가 되게 되니까 부가세는 어떤 형태로든 시험 문제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부가세 암기하고 여기까지 하니까 취득세가 전부 끝났죠. 취득세. 그 다음에 뒤로 넘겨서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는 시험 문제에서 한 문제입니다. 한 문제 출제되니까 공부할 내용이 거의 없어. 알았습니까? 근데 그 한 문제를 틀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등록면허세는 틀리면 안 된 것이
취득세에서 공부가 다 끝난 거예요. 지금 등록면허세가. 알았습니까?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취득세에서 다 끝났다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취득세를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럼 취득세에서 고생해서 공부했으니까 등록면허세는 그냥 덤으로 맞이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그러면 뭔만 알면 되냐? 개정된 내용만 알면 등록면허세는 끝나. 개정 전, 개정 후 그랬죠? 이거 외워야 돼. 개정 전이 취득세고 등록세를 냈고 그랬죠? 그리고 등록세가 등기 종류 4개 암기 꼭 하셔야 돼. 취득에 관한 등기, 설정에 관한 등기, 변경에 관한 등기, 소멸에 관한 등기, 이렇게 4가지. 이 중에서 취득에 관한 등기만 지금 앞에 취득세에서 끝났죠. 이건 취득세로 포함된 거예요. 그리고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등기는 면허세하고 합해져서 그래서 등록면허세라고 세목을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등록면허세는 사실은 등록세와 면허세가 합해진 거예요. 등록면허세, 등록세, 면허세 합해져 갖고,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과거에 등록세에서 전체가 온 게 아니라 요놈 빠졌고 요놈 3개만 왔고 면허세가 와서, 그래서 요놈은 등록세에서 왔다 3개가, 그래서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허세에서 온 것을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2가지로 나눠져. 근데 우리 시험은 공인중개사 시험 범위는 면허세는 부동산 관련이 없습니다. 시험 문제 출제가 안 돼. 그래서 등록면허세 중에서 뭔만 공부하면 됩니까?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니까 등록세에서 온 것. 무엇입니까? 설정 등기, 변경 등기, 소멸에 관련된 3가지에 관련된 등기가, 거기에 대한 등기를 하게 되면 등록면허세가 과세된다. 설정, 저당권 설정, 변경, 지목 변경. 소멸은 여러분들이 등기는 말소지요, 말소. 건물을 철거하면 말소시켜야 되죠. 그래서 소멸에 관한 등기. 저당권 설정했다가 은행에서 돈 빌리고 돈 갚으면 저당권 말소해야 되죠. 그것이 소멸에 관한 등기. 그래서 그런 소멸될 때도 등록세를 내야 돼. 등록면허세를. 등기에 대한 세금을. 그런 세금을 세목 이름이 뭐냐?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다. 알았죠? 그럼 등록면허세가 다 끝난 거예요. 무슨 등기? 설정, 변경, 소멸. 그래서 과와 같이 하고 179페이지에서 179페이지 찾았죠? 거기에서 보면은 2번이에요. 2번 찾았습니까? 다 배웠으니까 2번에 첫 번째 줄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의 밑줄을 긋고, 설정, 변경, 소멸이죠.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설정 등기, 변경 등기, 소멸 등기인 줄 알았죠? 그런 등기가 등록면허세고, 다만 취득세가 과세되는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등록은 제외해야 돼. 여기 보면은 취득에 관한 등기는 취득세로 갔으니까 등록면허세에서는 제외된다, 이런 뜻. 알았죠? 다음에 하나 해당하는 취득은 포함한다 이 말이에요. 동그라미 1번에 보면 광업권, 어업권의 취득은 취득이죠. 여기 보면은 광업권, 어업권의 취득은 취득이에요. 취득이니까 취득세로 가야 맞지만 무엇으로 과세를 하겠다? 예외적으로 등록면허세로 과세하겠다. 취득 등기 중에서, 등기 등록 중에서 뭔만 제외됩니까? 광업권, 어업권 취득은 등록면허세로 낸다.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 2번은 X하고 여기까지를 정리하면, 자, 등록면허세는 무슨 등기?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등기에다가 무엇을 포함한다? 광업권, 어업권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렇게 하면 끝나. 알았죠? 그래서 그걸 알면 등록면허세가 뭔가를 다 아는 것이다 이 말. 뒤로 넘겨서 거기 위에 박스에서 박스 찾았죠? 거기에 보면은 위에
원칙이 신고납부, 예외적으로 보통징수. 그래서 등록면허세도 뭐이 됩니까? 신고납부, 보통징수가 돼. 등록면허세도. 취득세고 제도가 같죠? 신고납부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아래 박스에서 3번 형식주의 과세, 거기다 몇 줄을 긋고, 형식주의 사실상 아닙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유일하게 등기 등록이라는 형식에 대한 과세다. 무슨 등기입니까?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등기다 이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형식주의입니다. 유일하게 등록면허세만 형식이다. 그 형식이 뭐입니까? 등기예요, 등기. 그리고 오른쪽에 보게 되면은 지방세고, 도세고, 구세, 거기다 몇 줄을 긋고, 도세, 구세. 등록면허세는 도에서는 도세입니다.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구세예요, 구세. 그러면 앞에서 공부했던 취득세는 어디에 해당됩니까? 취득세는 도에서는 도세,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특별시, 광역시세. 그래서 지금부터 처음부터 배운 데까지를 항상 연결을 시켜야 돼. 이런 것들은 취득세는 도세, 특별시, 광역시세. 알았습니까? 등록면허세는 도세, 구세. 됐죠? 그걸 자꾸 그렇게 연습하시라고. 그리고 그거 외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납세의무자 나와 있죠?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도 다 끝났어.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등기 그랬죠? 그래서 등기에 대한 세금이니까 등기를 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야.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등기 등록을 하는 자, 등기를 하는 자 그러죠? 간단히 등기를 하는 자. 근데 등기가 무슨 등기였습니까? 지금 설정, 변경, 소멸. 설정, 변경, 소멸에다가 무엇을 포함한다? 광업권, 어업권의 취득을 포함한다. 알았죠? 그래서 책 그만 보고 이제 책을 그만 봐, 그만. 알았습니까? 이제 보고 싶어도 얼마 안 남아 있는데 오늘 보면 절반 끝나죠? 그래서 절반 끝나고 4번에서 2번 끝나고 2번 남았는데, 그래서 세법을 이제 앞으로 문제풀이 할 때도 전부 다 안 보고 연습을 할 거 알았습니까? 그래서 1절 교재 안 보고 해. 알았죠? 그래서 내용이 없어. 내용이 없고 그냥 뭐 외워야 될 것은 안 보고 해서 외워야 되고, 이해할 것도 쭉 안 보고 이해하고 풀어나가야 되고, 그러게 해야 되니까 책을 계속 오래 보고 있으면 안 돼. 이달에도 모의고사 보지요? 책 보고 옵니까? 아니죠. 그냥 막 문제 있고 풀어야 돼. 그러니까 그러게 알고, 여기 보면 그러고 항상 여기 보고 이건 써주니까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등기에 대한 생각, 등기를 하는 사람, 등기를 하는 자. 그러면 등기를 누가 해야 되냐? 등기법 배우죠? 등기법에서 배운 대로 써주면 돼. 등기를 하는 사람이. 그래, 등기는 등기 권리자, 의무자 두 사람 나오죠? 권리자 둘 중에 한 사람을 써야 돼. 다른 사람 써면 안 되고. 등기를 하는 사람이 누가 등기를 해야 되냐? 공인중개사를 써불거나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등기를 하는 사람은 등기 권리자, 의무자 중에서 등기 권리자지요. 그래서 등기 권리자가 등기를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렇게 찾아갖고 등기 권리자는 어떤 사람을 등기 권리자라고 그러냐면 등기법에서 배운 대로 하면 돼. 그 등기로 인한 이익을, 효익을 받는 사람이, 이익을 받는 사람이 등기 권리자다. 아파트를 취득했다. 아파트를 매매로 취득했다. 그러면 등기 권리자, 등기를 하는 사람은 누가 등기 권리자냐? 의무자, 권리자, 의무자에서. 그럼 아파트를 매매로 샀다. A가 샀고 A가 팔았고 B가 샀다. 그러면 그 등기로 인한 이익을 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권리를 취득은 B가 되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갖고 하나하나 결정을 해야 돼. 예를 들면 등기 권리자, 등기를 하는 사람, 저당권을 설정했다. 저당권을 설정해서 지금 은행에서 돈 빌리고 돈 빌린 사람이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돈을 빌렸다. 그러면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줘.
설정 등기로 인한 등기를 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영어로 오면 저당권자 그래. 저당권자. 알았죠? 저당권에서는 두 사람은 저당권자, 저당권 설정자, 전세권자, 전세권 설정자. 알았죠? 다 알고 있는 걸 모른 채 해보니까.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의무자고 권리자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저당권을 설정하면 저당권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돈 빌린 사람은 좋아, 나빠? 돈 빌릴 때 저당권, 아파트에다 저당권 설정하고 빌린 게 기분이 좋습니까? 아니지요. 그래서 기분이 좋은 사람이 등기 권리자예요. 알았죠? 그런 식으로 찾아서 연습을 한다. 외우지 말고. 그래서 저당권자, 저당권자는 뜻이 그래. 저당권에 대한 권리자 이런 거예요. 저당권에 대한 주인은 누굽니까? 부동산 주인은 아파트를 내가 샀다. 아파트는 내가 주인이야. 저당권에 대한 주인은 누구? 은행. 그러니까 그래서 저당권자는 은행이 저당권자, 저당권에 대한 권리자. 저당권의 주인은 은행이고 아파트의 주인은 나고. 내 아파트가 저당권이 설정이 돼 있다. 알았죠? 틀리고 싶어 틀릴 수가 없어. 근데 외워서 쓰니까 반대로 쓰기도 하고 그런다. 성인이 할 일이 아니다. 이런 모든 등기를 하는 사람, 등기 권리자가 납세 의무자다. 틀리더라도 자신있게 틀리면 확률은 50%나 되니까. 알았죠? 맞거나 틀리거나. 그래서 그 다음에 3절에 가면은 과세 표준 나와 있죠. 1번 부동산에 대한 과세 표준 옆에다가 취득세와 동일 이렇게 써놔. 취득세와 같다 써놨습니까? 그러고 이제 고개 들고 여기 보시고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은 취득세하고 똑같이 해주면 돼. 그래서 취득세를 안 보고 해야 이걸 할 수 있다. 알았죠? 그래서 취득세에 대한 취득세에서 취득세 과세 표준은 1번이 뭐였습니까? 신고가액이었고 취득세 복수본급입니다. 2번이 시가 표준액이었고 특례도 있었죠. 3번에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 표준을 한 경우 몇 가지? 1번부터 6번까지 6가지. 취득세에서 취득 시기는 사실상으로 한 경우가 5가지고 과세 표준은 6가지고 취득 시기가 먼저 나옵니까? 과세 표준이 먼저 나오겠습니까? 교재에서 순서대로 취득일을 결정하는 취득 시기를 먼저 배워야 되겠습니까? 과세 표준을 먼저 배워야 되겠습니까? 취득 시기를 먼저 알아야 돼. 과세 표준이라는 것은 항상 뒤에 나와. 왜 뒤에 나옵니까? 과세 표준에다 세율을 곱하면 뭐이 되니까 세금 계산할 때 나와. 마지막에서. 알았죠? 먼저 그걸 알아야 돼. 알았습니까? 그러면은 할 것이 없죠. 그러니까 취득 시기에서는 먼저 나온 취득 시기에서는 먼저 나왔으니까 5고 나중에 나온 것도 하나 더해서 5, 6, 5가 아니라 5가지, 6가지. 알았죠? 6가지 중에 하나 해당되면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는 알죠? 국가, 수입, 공매, 판결문, 법인장부, 거래신고. 6번이 거래신고죠? 거래신고하고 검증이 된 경우. 그래서 이런 정도를 알아둬야 거기에 대한 적용에 대한 것은 나중에 가서 문제풀이 할 때 해결해도 돼. 알았습니까? 근데 취득세 과세 표준 1번이 신고가에 2번이 시가 표준에 3번이 사실상 취득가에 사실상 취득가율이 6가지 이것 기본도 안 됐는데 문제 아무리 풀어봤자 안 돼. 그러니까 먼저 문제풀이 하기 전에 이것만 연습을 하시라고. 그러면 여기다가 추가되고 온 것은 특별하게 나온 것들 이런 것들은 문제풀이 할 때 지문 정리할 때 해도 된다. 알았죠? 근데 이것까지 안 되면 걷잡을 수 없어 인자. 그러니까 문제를 풀어도 효과가 없다. 그러니까 효과가 있으려면 취득세 과세 표준 신고가액이고 시가 표준액이고 사실상 취득가액이고 세 가지죠. 그러게 하고 시가 표준액으로 한 경우가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에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 미달한 경우죠. 그래 하고
이와 같이 하고 그 다음에 3번에 해당되면 항상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해야 되죠. 그러게 하고 3번이 아니면 이걸로 적용을 해야 되고, 다만 뭔만 다르냐 그러면 취득하고 그리고 등기죠. 일반적으로 보면 취득이 먼저입니까 등기가 먼저입니까? 취득이 먼저고 등기가 나중이고, 이렇게 되게 되니까 취득세는 취득일 기준으로 해야 되고,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 시기로 해야 돼. 시점으로 해야 된다. 시기가. 알았죠? 뭔 말만 붙여주면 되냐? 등기 당시 가액으로 신고가액. 등록면허세에서는. 취득세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취득 당시 가액으로 신고가액. 등록 당시, 등기 당시 가액으로 신고가액. 시가표준액도 취득 당시. 등록면허세는 등기 당시. 사실상 취득가액도 취득세는 취득일 기준으로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등록면허세는 등기 시점으로 해서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그러면 시간차가 있으니까 이와 같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변동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안 되기도 하지만 될 수도 있죠. 변동되면 무엇으로 해야 됩니까? 변동된 가액으로 하고, 똑같으면 그대로 해주면 되고, 이게 취득세는 변동 전 가액으로 하고, 등록면허세는 무엇으로 합니까? 변경된 가액으로 한다. 알았죠? 그래서 똑같아.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보면 취득세 과세 표준으로 주로 많이 나오지만, 갑자기 시험 보러 가면 똑같으니까 등록면허세로 시험 문제 내볼 수도 있다. 그러면 안 배웠다고 해보라. 똑같은데, 그럼 취득세는 잘한데 등록면허세는 못 온다 이 말. 알았죠? 똑같이 해도 뭐만 다르냐면 취득 시점, 등기 시점으로. 그래서 다 끝나고 뒤로 넘겨서 182페이지 나와 있죠. 거기에 나와 있는 2번에서 채권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한 경우 설정, 변경, 소멸용한 등기 중에서 채권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한 경우들이 있다. 그러면 채권 금액은 채권 채무자 관계에서 하는 등기들을 봐야 돼. 그래서 돈을 빌려주고 빌리고, 돈을 빌려주고 빌릴 때는 저당권을 설정하고 빌려야 되죠. 저당권 설정. 저당권 설정을 안 하면, 안 오고 돈을 빌려줬다. 그런 사람은 돈을 안 갚으면 뭐 돼야 됩니까? 보고 있어야 돼. 친구에게 돈을 빌려, 친구가 돈 안 갚으면 어떻게 합니까? 친구를 보고 있으면 안 되죠. 가압류해야 돼. 가압류. 알았죠? 오늘 가서 가압류 합니다. 친구가 돈 100만원 빌렸는데 안 갚은다. 그러면 친구 아파트에다 가압류를 해. 알았습니까? 가압류를 했는데도 그대로 돈을 안 갚은다. 그러면 뭐 합니까? 이제 경매 신청을 해. 알았죠? 그래서 아파트가 3억인데 100만원에다가 100만원 받고 나머지는 경락가액에서 법원에서 다 알아서 그쪽으로 친구에게 돈을 줘. 알았죠? 나는 100만원만 받으면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고, 그리고 저당권을 설정 안 하고 돈을 빌려줬다. 그러면 가압류를 안 하려면 뭐 할 수 있습니까? 가처분 등기를 하면 돼. 처분 못 오도록. 알았습니까? 그래서 그러게 그걸 외우고 다니면 돼. 이제 알았습니까? 돈 빌려주면 함부로 빌려주면 안 되니까 가장 먼저 뭐도 어쩌고 빌려주면 상관없어. 저당권 설정하고 빌려주면 상관없어. 알았죠? 저당권 설정하고 빌려주면 돼. 그래 저당권을 민법 시간에 배운 대로 1순위로부터 해오고 오면 된다 이 말이야. 친구가 돈 빌려주라고 한다 그러면 즐거운 마음으로 빌려줘. 친구한테 이야기를 해야 돼. 그래서 그래 빨리 와라. 올 때 등기 권리증 갖고, 아파트 등기 권리증 갖고, 그 다음에 인감 띄고 인감도장 갖고 빨리 와라. 뭐라고 그러냐? 저당권 설정하고 빌려주려고. 그래서 그렇게 딱 하고 빌려주면 됩니다. 안 할란다 그러면 그래 그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 되고. 알았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할 때 그렇게 해야 돼. 저당권 설정하고 빌려주면 서로
할 때는 좀 그러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좋은 거예요. 알았죠? 뭐 빌려주라고 하면서 주라는 소리도 아니고 안 갚아보려면, 그러니까 안 갚아보려면 주라는 건 똑같죠? 그러니까 그냥 주라고 하든가 빌려주라고 하지 말고 야 100만 원만 주라 이렇게 해야 돼. 안 갚으려면. 알았죠? 근데 갚을 것처럼 빌려주라 그러니까 나도 안 갚을 대비해서 저당권 설정하고 빌려주면 된다. 알았습니까? 기분 나빠하면 안 돼. 그래서 서로. 그리고 가압류, 가처분 등기, 경매 신청 순서가 그러죠. 그러면 채권 금액이 다 끝나. 됐습니까? 그리고 그 채권 금액에서 2번 채권 금액으로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 일정한 채권 금액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채권의 목적이 된 금액, 처분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채권 금액으로 봅니다. 그래서 2번은 지문이니까 보고, 3번의 기타 지역권을 설정하면 요역지 가액이 과세 표준이 돼. 전세권을 설정하면 전세 금액이 과세 표준이고, 임차권은 월 임대차 금액이고, 월세입니다. 월세. 임차권 여기 보면 보증금 1억에 한 달에 월세가 100만 원이야. 이럴 때 임차권 설정 등기를 한다. 그러면 임차권 설정 등기를 했을 때 등록면허세를 계산하려고 과세 표준은 무슨 금액을, 얼마를 과세 표준을 해야 됩니까? 얼마? 방금 채권 금액이라겠죠? 월 임대차 금액이라겠죠? 그럼 월 임대차 금액이 얼마입니까? 월 임대차 금액이 100만 원이죠.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월세가 과세 표준이라고. 알았습니까? 보증금 이런 거 필요 없어. 또 어떤 사람은 시험 문제 나오니까 100만 원 12달 고백하고 이러기 연구하고 저러기 연구하고 하면 안 돼. 100만 원이 과세 표준이고 여기다 세율을 곱해주면 돼. 알았죠? 여러분들이 월 임대차 금액이라고 읽어도 안 것처럼 보이지만 모르는 것이 많다. 이건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할 거야. 알았죠? 여기까지는 알아야 돼. 그래서 임차권을 설정하면 월 임대차 금액이 과세 표준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말소 등기, 변경 등기는 이런 금액이 주로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은 건수를 과세 표준으로, 건수입니다. 4절에 세율 나와 있죠? 세율은 암기가 다 끝났어. 그래서 세율은 암기해야 됩니다. 취득세 세율 외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등록면허세 세율 보면 1번의 표준세율이다. 됐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해야 되냐? 취득세하고 똑같구나 이래. 표준세율. 그리고 100번의 50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탄력세율 똑같죠? 제도는 같대. 그리고 183페이지 박스 세율, 소유권에서 보존 등기를 하면 0.8%, 유상으로 취득하면 2%, 증여로 하면 1.5%, 상속받으면 0.8%. 됐습니까? 여기까지 읽으면서 이것이 또 취득세고 같네 그래야 돼. 알았습니까? 그냥 잊고 있는 사람은 안 되고. 그래서 그 4개가 뭐하고 같냐면 아까 취득세 박스에서 위칸 4개, 위칸 4개. 유상 2%, 증여 1.5, 상속 0.8, 보존 등기가 뭐입니까? 원시취득 0.8. 됐죠? 그래서 소유권 4개는 취득세 위칸 4개하고 같다. 됐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부터 가등기, 지상권, 지역권, 전세, 임차, 저당, 가압류, 가처분, 경매 신청까지 전부 다 0.2% 묶어서 똑같이 0.2%. 그러니까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그러면 0.2% 세율이 적용이 돼. 0.2%. 전세권도 다. 그리고 그 밖에 말소 지목 변경은 건수 한 건당 6,000원씩 계산이 된다. 말소 등기 한 건에 6,000원씩. 두 건이면 12,000원 되겠죠? 그래서 한 건에 6,000원. 오른쪽에 비고 등록면허세는 세액이 6,000원 미만이면 얼마로 한다? 6,000원으로 한다. 면세점 없습니다. 오히려 많이 받아. 계산해 갖고 3,000원이면 6,000원 받아버려.
2,000원이어도 6,000원, 1,000원이어도 6,000원. 예를 들어서 임차권을 설정하면 0.2%죠, 임차권. 그럼 여기 한번 계산해 보면 임차권 보증금 1억에 월세 100만원이야. 임차권을 설정했다. 등록면허세를 계산해 보면 과세표준은 뭐가 과세표준입니까? 월 임대차금액, 월세 100만원이 과세표준이죠. 곱하기 세율이 얼마? 0.2%. 100만원 곱하기 0.2%면 얼마? 2,000원. 2만원? 세법 시간에 틀리면 돈 받은지 알죠? 2,000원인데 2만원 한 사람은 18,000원 내야 돼. 내가 이야기 안 했습니까? 세법 시간에 틀리면 돈으로 받아, 돈으로. 100만원인데 1,000만원이라 그러면 900만원 받고 100만원 곱하기 0.2% 얼마? 2,000원. 맞습니까? 100만원에 10%면 10만원, 1%면 만원, 0.1%면 1,000원, 0.2%니까 2,000원 맞구만. 2만원 한 사람은 이따 갈 때 종이에다가 18,000원 채무 그래가고 써놓고 가. 언제 받냐면 한꺼번에 시험 끝나면 받습니다. 모아서 받으니까. 대답 안 하면 다 받아. 2,000원이면 2,000원 다 기본 받으니까 안 하면 2,000원 받고 틀리면 틀린 놈 받고. 알았죠? 전부 돈을 내야 돼. 그래서 2,000원인데 얼마로 써야 된다? 6,000원 써야 된다. 6,000원 미만이면 6,000원으로 한다. 알았죠? 2번에 중과세는 하지 않습니다. 비과세도 하지 않아. 그리고 6절에 부가징수, 정리, 1번에 납세지. 자, 등록면허세 납세지는 자, 부동산 소재지겠습니까? 사람 주소지겠습니까? 부동산 소재지. 왜? 지방세는 부동산 소재지라니까. 국세는 주소지. 알았습니까? 이걸 10월까지 할 거예요. 그래도 시험 보러 가서 딴짓 한 사람 있죠. 지방세면 부동산 소재지로 해야 돼. 사람 주소지 하면 틀리고. 그리고 국세는 주소지. 그래서 납세지 1번 지방세니까 부동산 소재지, 선박 선저강 소재지, 자동차 등록지, 항공기 정치장 소재지, 법인 소재지, 상호 영업소 소재지, 광업권 광구 소재지, 어업권 어장 소재지. 그만 있고 취득세하고 똑같죠. 그리고 2번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설정하는 둘 이상 저당권. 저당권 채권은 하나인데 저당권이 2개 이상이다. 그랬을 때 이건 납세지를 하나로 봐서 처음 등록하는 등기 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다 해야 된다. 처음 한두로 다. 3번 둘 이상 지방자 걸쳐 있으면 등록면허세는 어떻게 한다? 등기 관청 소재지. 아까 알려줬죠. 3번을 취득세에서는 어디로? 취득세는 납세지가 어디? 안분. 등록면허세는 등기 관청 소재지. 쓰지 말고 아래 비교에 나와 있죠. 취득세는 어디? 안분. 등록면허세는 등기 관청 소재지. 알았죠? 뒤로 넘겨서 2번의 징수 방법. 등록면허세도 신고납부 똑같아. 취득세처럼 신고납부. 1번 언제까지 신고납부를 해야 된다? 등기를 하기 전까지. 알았죠? 등기하기 전까지고, 등기하기 전이란 말은 등기신청서 접수일까지를 뜻한다. 됐습니까? 추가납부 1번 며칠 내로? 30일 내로. 2번 며칠 내로? 30일 내로. 그러게 하면서 뭐하고 같다? 취득세하고 같다. 그러니까 추가신고 납부가 취득세나 등록면허세가 똑같아. 근데 여러분들 취득세에서 나오면 쉽고 등록면허세는 어렵고 그래. 알았죠? 자주 안 보니까. 똑같은 것은 같다. 이렇게 여기 보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취득세 납기, 등록면허세 납기. 취득세는 1번 언제까지? 금방 해놓고 몰라보면 취득세는 언제까지? 60일 내로. 교재 보고하지 말고 보고 안 보고 하는 걸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 몇 분 전에 했던 것을 9시간도 아니고 이 시간에 했는데 취득세 60일 내로, 상속은 6개월 내로 됐죠? 그리고 등기를 하려면 언제까지? 등기 전까지. 3번에 추가신고 납부는 언제까지? 30일 내로. 등록면허세는 1번, 2번 다 언제까지? 방금 해놓고 몰라. 등록면허세는 언제까지? 등기하기 전까지. 추가신고만 언제까지? 30일 똑같고. 그러니까 이렇게 달라. 그러니까 등록면허세는 전부 등기하기 전까지야. 취득세가 이렇게 달라져. 알았죠? 그런데 만약에 시험 보러 가서 등록면허세도 60일 내로 한다. 여러분 틀려. 알았죠? 비교해서 하지 않으면 세법은 상당히 어렵다. 그러니까 비교해서 안 보고는 연습을 하시고, 방금 봤던 것을 다시 보니까 안 돼버리면. 알았죠? 그리고 공부를 10월달까지 기억하려고 생각하면 안 돼. 딱 보고 바로 보고 지금 안 보고 하면 끝나. 그리고 잊어본 것은 상관하지 말고. 알았죠? 잊어본 것을 기분 나빠할 필요도 없어. 왜 그러냐면 그러려면 나이를 안 먹어야 돼. 유치원생으로 있으면 절대 안 잊어버리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니까 딱 보고 안 보고 하면 아, 공부를 오늘 잘했구나. 그리고 금방 돌아오면서 터으면서 잊어버려도 상관없어. 그냥 그걸 계속 반복해서 하다가 보면 나중에는 최소한 보고 이렇게 한 것은 찾아낼 수 있다. 알았죠? 근데 계속 외우고 안 보고 해보고 나중에 못 오니까 기분 나쁘고 그럴 필요는 없어. 그래갖고 성질 나니까 안 오고 이렇게 할 수가 있다. 187페이지 가산세 나와 있죠? 취득세하고 똑같아. 가산세는 두 종류로 무엇으로 나눠집니까? 신고 불성실, 납부 불성실. 신고가 세 가지 있죠? 무신고, 과소신고, 부당. 잘 알았으니까 넘어가고. 그리고 거기에 나와 있는 188페이지 3번 신고 의제 나와 있죠? 이해만 하면 돼. 당연한 말을 써놓은 거예요. 등록면허세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등록면허세를 등기하기 전까지 납부했을 때는 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없다 이 말이야. 뭔 말이냐면 이 사람은 신고를 안 하고 세금을 납부했어. 원래 신고 안 하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 써야 되죠. 근데 신고 안 하고 납부를 했으면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봐주겠다. 세금 납부한 것이 중요하니까. 이해가지요? 그래서 그 3번은 이해만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 4번의 부가세 1번, 2번을 잊고 있는 사람은 큰일 날 사람이다 이 말이야. 등록면허세 부가세 나오면 빨리 이걸 생각을 해서 등록면허세가 어디가 있는가 보면 돼. 여기가 있죠? 하나 있고 여기가 있고 더 이상 없어. 끝. 그러면 요놈은 1번으로 써줬고 요놈은 2번을 1번 읽어보니까 농어촌특별세는 등록면허세 감면세액의 몇 프로? 20%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 납부세액의 20% 지방교육세. 그렇게 한다. 이것만 가지면 교재 끝날 때까지 쓸 수 있다. 알았죠? 취득세하고 비교해서 한 문제 정도가 되게 되니까 등록면허세가 끝나고 뒤로 넘어가니까 재산세 나와 있죠? 그래서 쉬었다가 재산세 하겠습니다.